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은 오늘의 장중 저점은 그래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1.01%, 코스닥은 2.34% 하락하면서 1시간 전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상승 종목의 개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유가 증권시장에서 개인들이 매수해주고 기관들이 조금씩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큰 낙폭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더 큰 타격을 지금 상황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앞서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 비중이나 또 여러 가지들을 챙겨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셔서 전문 위원님들의 시장 전략과 특징주 분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또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 순서입니다. 테마를 소개해드리고 또 오늘의 관심 있는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 기대를 또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최재원 전문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다가 또 실망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장이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반등을 해서 됐다 했는데 네. 또 장중에 갑자기 밀어버렸습니다. 아래로 강하게 밀면서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했는데 여전히 제 관점은 똑같습니다. 이제 좀 한 번의 큰 반등, 한 번의 큰 상승 전에 좀 마지막 조정 단계인 것 같아요. 좀 나스닥 선물 차트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코스피 차트입니다. 2946이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요. 지켜주었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종가로 지켜주었는데 오늘 여기들 지켜주고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한번 깼죠. 이게 보면은 나스닥 선물 차트랑 보면은 이 자리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946의 자리가 나스닥 선물상의 14,457 정도랑 비슷해요. 보면은 비슷하죠. 이날 지키나 싶더니 다시 밀고 다시 회복하더니 지키고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좀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2,946만 지켜준다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를 지킨 상태에서 강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로 2,946을 지켜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그러나 이때처럼 봐도 이때도 나스닥 선물이 14,457을 딱 지키지 못했어요. 종가로 살짝 아래로 밀었는데 다음날 바로 강한 반등이 나왔죠. 모든 자리들이 딱딱 자리를 맞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지켜주는지 그 부분의 정을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로 보면은 좀 저점이 깨고 내려왔지만 또 2,946을 향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2,946 언저리 딱 2,946을 회복 못하더라도 언저리에 마감한다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한 반등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면 한 파동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더 아래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일 거예요. 만약에 한 번 깨고 여기를 못 지키고 내려온다면은 2,847이나 정말 좀 마지막으로 강하게 한번 털어내고 가고 싶다고 세력들이 생각을 한다면 2,784까지도 한번 강하게 좀 스퀴징을 주고 나서 반등을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래로 내릴수록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조정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어디까지 조정을 주고 얼마나 강하게 올라가냐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조정을 받고 끝마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고점 코스피가 한 3,100, 3,300에서 막힐지 아니면은 고점 갱신을 해줄지 그때 가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종가 마감이 좀 중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앞서서 오늘장 내일장에서는 시장의 좀 어두운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최재원 전문위원님은 그래도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강한 반등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 최재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이 벌써 또 승을 거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 믿고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도전 백전백승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어서는 또 테마까지 공개가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미리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 어떤 건지 미리 좀 대화도 나눠보시고 같이 예측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테마도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특징적인 테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화면으로 만나셨습니다. 일단 전기차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은 테마들이 좀 큰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세부적으로 나누신 게 아니라 전기차와 위드 코로나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하나씩 좀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그러면 전기차 테마를 먼저 고를 할지 스톱을 해야 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고 스톱인가요? 뭐일 것 같으세요? 왠지 고일 것 같아요. 네, 전기차는 이제 항상 고죠. 네. 네, 전기차는 이제 스탑일 수가 없는 테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리비안 테마를 가지고 왔었는데 네.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전기차로 가지고 온 이유가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없었어요. 이제 오전에 테마가 좀 각각 나눠져 가지고 좀 한 테마가 움직이기보다는 개별적인 호재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온 종목 중에서 좀 포괄적으로 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테마가 커졌네요. 전기차 테마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온 종목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자비스가 있고요. 자비스 차트가 또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자비스를 좀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전기차 테마를 가지고 온 것 같고요. 자비스가 있었고 좀 대표적으로 오늘 아까 올라왔는데 좀 내려갔나 봐요. 우리산업홀딩스가 오늘 좀 장중에 25.38%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장중에 27.16%까지 올랐다가 쭉 밀려주는 모습입니다.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이제 이전에 가지고 왔던 리비안 관련 테마로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우신 시스템이 좀 대표적으로 있었죠. 우신 시스템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나 싶더니 이런 굉장히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무서워하는 캔들이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음봉을 만들고 있는 이런 차트들을 굉장히 무서워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나? 아니면은 더 갈 수 있나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우신 시스템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뭐 CBI도 있었고요, 세원도 있었습니다. 세원도 있었는데 좀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올라온 자비스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 우신 시스템, CBI, 세원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오늘 자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비스 네. 같은 경우는 리비안 관련주가 아니고 루시드 드림인가요? 네. 네. 우리 미국의 3대 전기차 회사 중에 하나인 루시드 드림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왔는데 오늘 굉장히 큰 거래량 만들면서 양봉 만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내일 아마 갭이 뜨겠죠. 당연히 이런 종목은 갭이 뜬 다음에 이런 차트 갭이 뜬 다음에 밀리는 쭉 올랐다가 아래로 쭉 내려오는 음봉 차트가 내려온다면 지지 라인을 확인해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우신 시스템은 그러면은 반대로 네. 매수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거의 다 와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끝이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테슬라를 필두로 한다지만은 이제 리비안과 루시드 드림은 이제 미국의 3대 전기차 회사로 아마 전기차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지 않을까. 나중에도 전기차 기술 자체가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또 굉장히 선행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관계자들이 또 나와서 좀 많이 엮여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좀 앞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전기차, 특히 이 세 회사의 관련주들은 좀 관심을 지속해서 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신 시스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따라 붙다가 좀 물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온다면 받아볼 만합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한 4,930원 정도
좀 여유 있게 4,95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관련주로 제가 같이 언급을 드렸던 세원이랑 CBI가 현재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자리가 굉장히 좋고 내일 만약에 세원이랑 CBI가 한 번 정도씩 더 아래로 한 3%까지 밀어준다면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일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도전 종목을 세원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네. 내일 한 번 정도 더 밀 여지가 남아 있어서 세원은 조금 한 번 더 보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네, 잠깐 여기서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이렇게 세 가지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전기차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서 뭐 부품도 될 수 있고요, 배터리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가 궁금한 것 같거든요. 그냥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국내 기업에서 매수를 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테마라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네. 시장에서 관련주를 엮였는데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큰 관련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만큼의 관련도가 없어도 시장에서 관련주로 한번 엮이고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고 세력이 붙으면은 그거는 그 관련주로 쭉 가는 겁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세원 다음에 또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시고 이제 싶다고 했죠? 세원과 CBI 같은 경우가 네. 현재 굉장히 좋은 자리를 주고 있고요. 세원과 CBI의 매수 자리가 왔을 때쯤에 우신 시스템이 4,950원까지 밀지는 모르겠어요. 살짝 위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000원을 안 깨는 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200원 정도? 만약에 세원이랑 CBI가 조금 많이 내려오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면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5,200원부터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테마를 공부를 할 때 자세히 공부를 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 테마라는 게 결국에는 시장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뭐 자세히 관련이 있고 그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은요. 수급이 붙었고 세력이 붙었고 개인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이게 테마가 진짜로 관련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는 사실 제약바이오가 아니라면은 크게 연관이 없고 이미 시장에서 테마로 인정이 되어버린 테마들 같은 경우는 테마로 인정을 하고 좀 깊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이 이미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움직일 때 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더 자세히 공부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언제 이 많은 종목들 하나하나 다 분석해가지고 매수 타점 잡고 있겠습니까? 네. 한번 테마로 엮여서 테마를 먹겠다고 한다면 그냥 테마에서 수급이 몰리는 대장 그리고 부장 그리고 그 아래로 따라가는 종목들 순서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신 시스템을 대장으로 세원과 CBI가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산업홀딩스와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후속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움직이는 순서나 수급이 몰리는 시장의 판단에 좀 관련돼가지고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 전기차가 진짜 상용화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을 때까지 이런 종목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 봐도 좋을지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전기차 자체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슬라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기술 자체가 많이 앞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제 테슬라의 목표가 굉장히 한 번 충전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는 네네네. 장기 배터리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는 그런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런 말을 계속 하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 기술을 완성하고 정말 길거리에서 많은 대부분의 차들이 전기차로 보일 때까지는 전기차 테마는 계속해서 봐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합니다. 네.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용화 단계에 왔을 때는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미래의 테마. 요즘 시장 자체가 현재 보기보다는 조금 미래를 보는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사실 이제 환경 관련돼 가지고 그런 에너지 관련된 거랑 아예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전기차가 상용화 될 때쯤이면 또 다른 미래의 기술이 나오고 그 미래의 기술에 관련 주들이 관련 테마들이 또 만들어지면서 그 종목들이 조금 더 훨씬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차가 상용화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기요금 인상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시선도 약간 불안한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선진국들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선진국 네. 반에 들어갔지만 선진국에서는 이전에도 제가 유럽에 대해서 전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정책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어린 사람들, 어린 세대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뭐 전기 부족으로 인해서 뭐 화력 에너지를 더 쓰겠다, 뭐 원자력을 쓰겠다. 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력이나 뭐 이런 걸 더 쓰겠다 이랬을 때 이제 유럽의 젊은 세대들이 그러면 우리 미래를 담보로 우리 미래를 팔아가지고 현재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지지가 강하긴 한데 아무래도 너무 빠르긴 했죠. 너무 빨랐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완전히 준비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른 변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전력난을 맞이한 것 같고요. 유럽과 중국 자체가 뭐 전력난을 맞이한 이유는 다르겠지만 이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는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문제가 조금 어느 정도 심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기차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은 고라는 말씀 드렸고 종목들도 소개를 해주셨네요.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위드 코로나 테마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것도 좀 포괄적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우리 포트에도 담긴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고 해야 될지 스톱해야 될지 먼저 정해주시죠. 위드 코로나는 이제 제가 노랑풍선으로도 승을 한번 챙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도 이제 도전 종목으로 냈었죠. 그만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 좀 단기적, 중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흐름 자체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옛날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어떠냐, 백신이 어떠냐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제가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과적으로는 치사율이 낮아지도록 이렇게 진화를 하기 때문에 숙주를 죽이면 자기도 죽는 거라 결과적으로 진화를 할수록 치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갈 거다 이야기를 예전부터 했었고요. 그만큼 계속해서 관련주를 주시를 해봐야 되고 지금 이 직전 단계에 온 만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치료제 개발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고 치료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이제 세계에서 인정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겠죠.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못 올랐어요.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작년에 대세 상승장이었죠.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말 강한 상승장이었는데 못 올랐습니다. 이제 그만큼의 상승분을 다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미 테마가 너무 많이 알려진 거 아니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 있던 다른 종목들의 상승분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다. 한동안은 계속 고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지수 영향 받으면서 또 떨어진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위드 코로나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너무나도 또 광범위하잖아요. 뭐 여행, 항공, 카지노도 있고요. 소비주도 있고요. 엔터주도 있고요.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그냥 대표적이죠.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여행, 항공, 카지노가 제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거 세 개가 이거 세 개가 정말 많이 올랐으면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테마는 한 부분이 많이 오르면 이동을 하게 됩니다. 테마 수급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 대표적인 여행, 항공, 카지노가 덜 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오를 여지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 세 개를 중점으로 보는 게 사실은 제일 타당하겠죠.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이미 우리가 또 포트에 편입된 종목이 노란풍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여행이랑 카지노는 본 것 같아요. 근데 항공주 오늘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보면 많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항공주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항공주가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공주가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역시도 개인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7,100원에 봤던 종목인 만큼 애착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려온다면 좋은 자리가 온다면 제가 한번 이 도전 종목으로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증시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종목들이 많이 오를 때는 항상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오른 만큼 이제 익절 물량으로 받아내고 가야 돼서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한 번 정도 더 내려와서 좋은 자리가 온다면 항공주 역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지금 파동에 의한 하락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오늘 또 시장이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미국에서 또 많이 나오기
나오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가기에 아직은 또 성급하지 않나라는 시선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럴 때 담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잠시 기다렸다가 시장도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그때 사야 될까요? 이럴 때 담아야죠. 이럴 때 담아야 네, 되나요? 한 번 정도 더 내려오면 담아볼 만합니다. 이럴 때 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는 여행항공 카지노 이쪽 많이 바라보고 계시고 항공주들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관련된 종목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아까 항공주로 띄웠는데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좋아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내려온다면 뭐 그렇게 거래량을 많이 주고 내려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많이 주고 내려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뻔한 지지 라인인 22,600원 부근까지 온다면 여기 지지를 만약에 강하게 한다면 한 번 정도 큰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가 싶고요.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면 여기 한 2만 원 부근까지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2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22,600원을 이탈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자리에 왔을 때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 종목으로 들고 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탈한다면 2만 원까지의 조정을 의식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내려오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멈출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내려와서 이 자리에 와서 좀 지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여기서 보여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현재 조정을 맞고 있으니 좀 내려와서 지지 라인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까지는 조금은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도전 종목으로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뭐 17,700원 부근을 어느 정도 돌파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시장 때문에 밀렸어요. 밀리더라도 아래 16,800원을 강하게 지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랑풍선이 있는데 노랑풍선은 이미 승을 챙겨갔죠. 승을 챙겨갔는데 이 자리가 또 왔어요. 이 자리가 또 와가지고 네. 현재로서도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자리도 굉장히 좋네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씩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현재 진입 자리로 1차 진입 자리로 나쁘지 않다. 좀 전반적으로 1차 진입 자리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더 항공주가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강한 하락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한 번 정도 더 내려오면 다 받아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고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항공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노랑풍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 테마 두 가지 알아봤는데 일단 두 가지 다 고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시각에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2,918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면서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저점 낮추고 있고요. 코스닥이 3.22%나 현재 하락하면서 오늘의 저점이죠. 922포인트에 또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구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5%의 수익을 매번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수익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100점 100승 100개의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5%씩 수익 챙겨가는 시간이죠.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전 100점 100승 매일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하게 되면 1승을 챙겨가죠.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합니다. 승과 패만 존재하고요. 무승부는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총 6종목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6전 2승 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는 없고요. 아까운 게 현대해상이 오늘 승을 거두나 싶었는데 한호가 차이로 지금 아쉽게 좀 현대해상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코아스 승 챙겨갔고요. 노랑풍선도 승을 챙겨갔습니다. 이즈미디어, 코데즈 컴바인, 현대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종목 보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있죠. 파라다이스 편입이 됐고요. 일단 파라다이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단기 지지 라인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하면서 큐브 엔터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운영 원칙과 현재 포트 그리고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먼저 큐브 엔터 동시호가 구간이 되기 전에 먼저 매수가와 이유부터 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이제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12,000원에 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있고 거래량이 들어온 시점들을 보면은 이 거래량이 매집 거래량들인데 전부 저점에서 들어온 매집 거래량들이 전혀 이탈하는 구간이 보이질 않았어요. 아직도 그럼 이 물량들을 들고 이제 우리 매집을 한 주체들이 올릴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좋게 보고 12,000원 부근의 지지 라인을 오늘 좀 강하게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증시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도 현재 마이너스 1%대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1%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인데 이제 내일 증시가 한 번 정도 더 내려간다면 살짝 더 내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이 매집 거래량이 다 탈출을 할 수 있을 만한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브 엔터나 뭐 초록배 미디어를 봐도 전반적으로 엔터 관련주들이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엔터 관련주들 큐브 엔터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엔터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준다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큐브 엔터가 제일 눈에 띄고 현재 매집이나 차트가 굉장히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들고 왔고요. 12,000원을 오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종가인 지금 현재가가 12,200원인데요. 종가도 이쯤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 지금 제가 12,200원을 매수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너무 다 올려잡지 마시고 현재 12,150원이니까 한우가 위로 드린 겁니다. 일부러 좀 여유 있게 저는 네. 이 현대해상 때도 그랬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다 사고 다 팔 수 있게 좀 제가 승을 좀 늦게 챙기더라도 호가를 좀 여유 있게 드리기 때문에 너무 12,200원 위로 올려잡지 마시고요. 12,200원 정도를 매수가로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12,200원에 큐브 엔터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동시호가 구간 전에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 호가씩 좀 위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해상 아주 아깝게 승을 거두지들 못했는데 너무 우리 최재원 위원님 양심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른 종목들 AS를 좀 받아봐야 될 텐데 먼저 어떤 종목부터 좀 AS 받아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어떤 종목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제일 많이 내려온 코데즈 컴바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시장에 따라서 쭉 밀렸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밀렸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 강한 지지 라인인 2,830원 부분을 증시 따라서 쭉 밀렸어요. 2,830원 아래로 마감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2,570원 부분까지의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받으러 간다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도전 종목으로 이제 처음으로 꺼내는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내일 방송에서 2차 매수가를 제시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2차 매수가를 2,570원으로 드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재를 받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2차 매수가와 함께 손절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내일 코데즈 컴바인 2차 매수가랑 손절가 드리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릴 테니 내일 방송도 꼭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좀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코데즈 컴바인 보유자 분들은 들어오시면 훨씬 수월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조금 AS를 볼 종목은 이즈미디어입니다.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는 돌파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 23,450원을 돌파해서 지키나 하더니 오늘 뭐 증시 따라서 같이 밀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9,700원 정도까지의 추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를 지키고 올라가면 충분히 5% 큰 문제 없이 매수가 자체가 좀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매수가 대비로 봤을 때 큰 문제 없이 5%를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증시 따라서 이미 여기를 이탈했으니까 오늘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즈미디어는 현재로서는 2차 매수 없습니다. 코데즈 컴바인만 내일 2차 매수와 함께 손절가 제시해드릴 거니까 코데즈 컴바인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재훈 위원님이 AS도 확실하게 또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코데즈 컴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2차 매수가와 다른 전략까지 또 생생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AS 확실히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셔도 되고 오늘의 도전 종목 손절가 궁금하신 분들도 노란톡방에서 공개되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즈미디어는 계속 가지고 계신다면 또 안전하게 5% 수익 달성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또 다른 종목들도 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요. 큐브 엔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종목입니다. 큐브 엔터 차트도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엔터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 최근에 보여줬었는데 큐브 엔터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큐브 엔터가 찾아보니까 막 엄청나게 이슈가 있지는 않아요. 큰 호재가 있지는 않은데 좀 이렇게 큰 물량의 매집이 들어온 것 자체가 신기를 하고요. 신기한 상황이고 엔터주 테마로 봤을 때 뭔가 호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차트가 좋습니다. 그냥 딱 차트로만 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차트로 먼저 종목을 찾은 다음에 이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슈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막 눈에 띌 만큼 주가를 강하게 올릴 만큼의 이슈를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부각된 이슈가 없고 그 뜻은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차트를 올릴 때 버킷 스튜디오처럼 뭔가 숨겨뒀던 아니면 엮을 수 있는 좀 큰 호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최근에 엔터주가 SM을 필두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그에 편승해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호재는 없네요. 네, 호재가 딱히 있다기보다는 매집 물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건지도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봐도 이제 이게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 6월에 좀 굉장히 강한 큰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이때 가격대를 보면 10,000원대입니다. 10,000원대고 여기에서 이 10,000원대에 사가지고 13,000원에 이탈할 만한 거래량 역시 안 나왔고 다시 한번 9,000원, 10,000원 아래에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세력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손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려면 하겠지만은 애지간하면은 끌고 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거래량이 2번이나 들어왔는데 이 이후에 크게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죠. 2배도 오르지 않은 가격의 거래량, 이만큼 2번의 거래량이 나올 만한 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량 없이 어느 정도 차트를 그려주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두 거래량이 나올 만한 출구가 필요하다. 대충 봐도 10,000원 한에서 한 9,500원 여기 어느 정도 움직임에서 여기서 단타도 어느 정도 쳤다고 하면은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의 평단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가격이 내려온다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매집 주체의 평단가와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를 크게 이탈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매집 주체 평단가 근처에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 큐브 엔터고요. 또 포트에 편입이 되겠죠. 저희가 계속해서 5%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1승을 걷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절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매번 5%의 수익률로 계좌를 조금씩 채워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 함께 했고요.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 전문위원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점검도 해주시고요. 또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한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정말 장 초에는 그래도 상승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좀 좋지 않은 구간에 있습니다. 위원님 시장 점검 좀 도와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정수의 신한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수배드 전략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고요. 어제 신의 한수 방송에서 요점 정리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직 시장은 바닥이 아닙니다. 오늘도 바닥은 아니에요. 아직 시장은 바닥이 아니고요. 여전히 2, 3일간의 하방 경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바닥을 논하려면 지수 3100 안착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 이 얘기를 오늘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어제 해준 얘기입니다. 좀 전에 했던 멘트를 어제 해줬던 얘기고요. 하여튼 지난주 수, 목, 금, 현금화 대응 20%를 얘기를 했던 게 신의 한수가 되어버렸죠. 시장이 상당히 약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현금화를 해놓은 것도 갖고 있다면 소중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하락이 멈추게 되면 소비주 쪽을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은 여전히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그거를 오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일단 시장 하방 경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고 나면은 이제 시장이 바닥을 치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침 실전 매매 정수 방송에서 바닥을 쳤다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실전 매매 정수 방송을 참고를 해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쏟아지는 비를 덜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뭐 실전 매매 정수하고 신의 한수 시청자님들은 전략을 준대로 잘 따라왔다면 지금 시장에서 뭐 소비주 쪽으로 보유를 해서 남들보다 적게 깨졌거나 아니면 여전히 수익에서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현금화 대응을 하라 그랬을 때에서 제가 수목금 계속 얘기했거든요. 대응을 20% 정도를 해서 지금의 폭락을 피했다면 그러면 남들보다 손실이 분명히 적을 거고요. 이것으로 상당한 큰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구간이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종목들 빠져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종목들이 뭐 올라간 것들은 올라갔지만 지금 빠져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뭐 부강약품, 일양약품, 뭐 제약바이오주들은 뭐 고점 대비 빠진 폭들은 마이너스 거의 50%에 육박하고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50%고 최근 한 달 동안에 빠진 폭이 마이너스 30%가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지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르지 않아요. 셀트리온도 최근에 한 달 동안 빠진 게 마이너스 한 29%니까 거의 30% 되고요. 고점에서 빠진 게 마이너스 한 45% 넘어가고요. 그 외에 얘만 빠진 게 아니라 다른 제약주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빠진 상황들도 비슷해요. 지금 저쪽은 완전히 융단 폭격,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고 그럼 제약주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지금 남북경협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은 더 그렇고 지금 종목들이 박살나고 깨져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웅주인 셀트리온도 최근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30% 가까이 빠졌는데 개별주들은 더욱더 많이 빠진, 그러니까 엄청 처참하게 많이 빠진 이런 흐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늘 이런 시장이 있어 왔고요. 결국은 그게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도 현금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지난주에 현금화를 20% 했든지 아니면 지금 소비주들은 생각보다 좀 덜 깨졌거든요. 많이 안 빠졌어요. 예를 들어 소비주들 같은 경우들은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지금 뭐 최근에 맨날 올라가기만 했지 오늘 뭐 1%, 1.8% 빠진 거는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8%, 10% 빠진 애들도 수두룩하고요.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서 뭐 보광산업은 오늘 하루 만에 19%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에 비하면 롯데관광개발은 빠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투어서부터 이쪽 애들은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반면에 지금 이쪽에는 뭐 CJ ENM이라든지 J콘텐트라든지 이쪽은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방송에서 이제 추천주로 줬던 종목들인데 역시 엔터주의 영화 제작 관련주들 이런 쪽들은 지금도 고가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화에도 다른 애들 20%, 30%, 40% 빠진 거에 비하면 얘네들은 양반이라는 얘기고요. 뭐 그 외에서도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안 빠진 애들은 안 빠져요. 어쨌든 소비주들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타격이 좀 적은데 오늘 항공주들하고 여행주들하고 이쪽에 좀 많이 빠진 것은 많이 그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또 반등 주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또 회복을 할 거 같다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예상해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 좀 덜 깨져 있다면 분명히 이 구간이 지나게 되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고요. 아직은 바닥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어쨌든 이 구간이 지나면 결국 기회로 다 다가오더라. 그렇게 일단은 명심을 잘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화는 함부로 쏘지 마시고 만약에 쏘게 되더라도 계속 소비주 위주로 공략하는 게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봅시다. 자, 먼저는 이제 현대해상부터 봐드릴 텐데요. 이 종목도 실전 매매 정수에서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니까 그게 또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6월 25일, 7월 28일, 8월 18일 이렇게 3번을 걸쳐가지고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오늘도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세 속에서 계속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고요. 국채 수익률이 인플레이션 경계감 속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까지 부각이 되면서 어제 미국에서
보험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금 하이투자증권에서 은행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보험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결국은 뭐 똑같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그런 거에 따른 이제 앞으로 이제 이자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등등 해갖고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기를 고려를 했을 때에서 이쪽에 있는 보험주와 은행주들이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덧붙이면서 이쪽 관련주들을 지금 좋게 리포터들이 지금 써주고 있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뭐 하나라도 업종을 들어주면서 이제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역부족이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업종들이 빠질 때에서 보험주라도 지금은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 빠지니까. 과거에서는 제약주가 빠지면 IT가 올라가고 뭐 IT가 빠지면은 뭐 제약주가 올라가 그랬는데 지금 둘 다 빠져버리니까 뭐 보험주라도 들어 올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험주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 당연히 공략이 가능한데 뭐 조정이 잘 안 내려오겠죠. 지금 구간에서 한 3만 원 정도는 갈 것 같으니까 혹시나 보유하고 있다면 혹시 이게 실전 매매 정수에서 6월달, 7월달, 8월달 그러고 보니까 9월달엔 추천을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요거를 매달 한 번씩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A스토리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상당히 강했고 잘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인데 오늘 CJ E&M도 그렇고 A스토리도 그렇고 영상 콘텐츠 몇몇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런데 넷플릭스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미국에서 전해졌고요. 그래서 K 콘텐츠에 대한 부각에 대한 얘기 때문에 또 일부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오늘 시장이 강했다면 이것도 더 강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처럼 약세를 보여주고 아직 바닥을 못 찾았어요. 내일은 이제 2,900을 놓고 공방전을 펼쳐야 되는데 깨지면 그 밑으로 더 떨어지겠죠.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고 바닥을 쳐야 바닥을 치는 건데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미 충분히 많이 빠진 상태는 맞습니다. 근데 언더슈팅이라는 게 있고 하락슈팅이 더 걸려버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빠지고 나서 끝나는 경우들은 없고 막판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쿵쿵쿵 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바닥은 아니지만 거의 뭐 이 정도 빠졌으면 빠질 만큼은 빠진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했다는 얘기죠.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폭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이틀 동안 해서 지금 15% 20% 떨어진 종목도 꽤 많아요. 하루 만에도 뭐 지금 뭐 10% 떨어진 애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넷플릭스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OTT 관련주들 지금은 몇몇 애들만 지금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바닥을 치고 움직이게 되면 이쪽에 제작사 관련주들은 순환매가 돌면서 결국은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은 뭐 키스트, 초록뱀, 그 다음에 IHQ 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쪽이 약한 애들은 대형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은 차라리 대형주들이 더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CJ E&M 같은 애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잘 버텨줄 거고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3조짜리 종목이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 세력들은 저기다가 돈을 그래도 몇 천억에서 조 단위로 넣어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애들은 쉽게 무너질 수가 없는데 저쪽 가벼운 쪽들은 지금 시장에서 워낙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빠지는 폭도 굉장히 크고요. 나중에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J E&M은 뭐 흔들려도 많이 안 흔들려요. 이런 게 많이 흔들리면은 뭐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이 그렇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 뭐 세력들도 정신 못 차릴 텐데 근데 뭐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초록뱀 미대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신없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좋은데 나중은 결국은 둘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지만 현재로서는 안전한 거는 CJ E&M일 수밖에 없다. 초록뱀 미디어는 지금처럼 시장이 출렁거리게 되면 원래 이래요. 그리고 시장이 내일도 2,800원 떨어지게 되면 초록뱀 미디어는 여기서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20%는 미끄러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초록뱀 미디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초록뱀 미디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시장이 박살나게 되면 얘만 20%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20% 빠져요. 그러니까 얘만 20% 빠지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20%가 더 박살날 거기 때문에 얘가 20%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내일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초록뱀 미디어만 20%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섹터에는 IT, 제약주, 건설주, 철강주, 보험주 빼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있죠. 걔네들도 20%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질 수는 있는데 시장이 안 빠지면 얘도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뭐 CJ ENM 같은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애들은 안 빠져요. 이런 애들은 덩치가 커서 잘 안 떨어집니다. 쉽게 안 떨어져요. 근데 지금 A스토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쪽 섹터들은 다 좋기는 한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쪽은 현재로서는 좀 공략하기는 좀 어렵고 이게 조정받으면 공략이 가능해요. 조정을 받으면 공략이 가능하고 차라리 어제 여러분들한테 대한항공하고 강원랜드 말씀을 드렸죠. 올라올 때에서는 차라리 이거는 공략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시장이 폭락 나올 때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은 공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강원랜드처럼 이렇게 쿵 하고 빠지면 대신에 분할 매수. 시장이 내일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면 대한항공도 강원랜드도 한 번 더 10% 더 미끄러 내려갈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얘네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똑같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종목들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시장이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오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만약에 시장이 내일 3,000을 바로 돌파를 한다. 대한항공, 강원랜드 어딜 빠집니까? 10% 빠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히려 10%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빠지지 않습니다. 지수가 단번에 3,000 올라가면. 근데 내일 강원랜드와 대한항공이 10% 빠진다? 그럼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수가 2,800으로 떨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도 10%, 20%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시장이 문제인 거지 지금 종목들은 소비주 쪽에서 저점 매수를 노려는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바닥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닥은 이렇게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아침에 실전 매매 정도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으니까 그때 아침 방송에서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 하나가 더 있었으면 저는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인데요.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밀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수익률은 396%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오징어다리라 그래서 조금만 비중은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거를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신규 매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아직도 강하고 그다음에 기가 외국인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많아서 오늘 드디어 외국인들이 140만 주를 팔았군요. 그래도 연기금, 쟤네들은 원래 단타 치는 애들이고요. 기관하고 연기금이 빠져나가야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급락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비중이 많으면은 당연히 내일은 팔아야 됩니다.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팔아야 되지만 비중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보유하셔도 되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을 해서 이쪽 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이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지금 뭐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유럽에서도 계속 탄소 국경세 조정세를 곧 도입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올해부터 탄소 배출권 관련된 정책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조금 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가셔도 좋다. 그래서 25,000원까지 보이는 거는 그대로 예상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시장이 약하다, 안 좋다라고 얘기했죠.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만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만 안 좋은 거예요. 아직 해외 시장들은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만 안 좋은 건데 60점 양, 어제는 65점 양 드렸는데 오늘 5점을 더 깎아서 60점 양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65점 마찬가지 양. 자, 시장 점수 60점 양, 매수 포인트 65점 양. 그다음에 섹터는 여전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안전할 것 같아서 80.9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마감 시장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시장이 좋지가 않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현금 확보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소비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자 말씀해 주셨고 오늘 관심 있게 보신 종목으로 A스토리 계속해서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정수의 신의 한 수 도움 되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신의 한 수가 필요한 요즘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